저 부모들이 꼭 읽어보면 좋겠다고 생각하셨다면서요? 그 심리적 탄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심리적 탄생이요? 네. 그 육체적 탄생은 엄마하고 이제 탯줄이 분리되는 순간 이루어지는데 그와 동시에 심리적 탄생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0세에서 3세까지의 발달 과정 중에 아이가 이제 심리적으로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심리적 탄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대상 항상성이에요. 대상 항상성이라 함은 그러니까 엄마가 내 눈앞에 없어도 엄마를 내 마음에 담고 있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엄마가 굉장히 지금 노여워서 화내고 나를 비난하고 있지만 그 엄마의 좋은 측면, 선한 측면을 아이가 마음속에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아이는 세상을 살아나가거든요. 근데 아동기 초기에 이 대상 항생성이 잘 발달이 안 되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기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만 버림받지 않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을 아이가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맥락에서 사도세자의 경우에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발달 외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것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되게 잘 보여주는 그런 책이 아닐까 싶어요. 아이를 양육할 때 핵심은 물론 사랑이죠. 사랑인데 사실은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일관성이에요. 그러니까 적은 사랑을 일관되게 제공하는 조건과 많은 사랑을 비일관되게 제공하는 조건 중에 아이들이 어느 조건이 더 잘 성장할까요? 적은 사랑을 일관적으로 주는 게 낫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 일관성이 그만큼 중요한 건데요. 내가 어떻게 할 때 보호자가 만족스러워하는지, 어떻게 하면 칭찬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아이들이 예의주시하는 편인데 일관성이 없는 경우에는 아이 입장에서는 예측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굉장히 눈치 보는 아이, 지나치게 과민한 아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되면 나중에 이제 화를 내고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양상을 볼 수도 있고요. 이제 두 가지 비극이잖아요. 가족 비극이기도 하면서 권력 비극이기도 한 게 사도세자가 남동생이 하나만이라도 있었으면 그 남동생을 왕으로 세자 책봉을 하면 되는데 영조 입장에서는 대안이 없는 거예요. 사도세자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근데 얘가 살생을 저질렀는데 본인도 이제 답이 안 나오고 그래서 그냥 좀 사람이라도 좀 죽이지 마라 뭐 이런 느낌 아니었을까. 사도를 죽인 건 정조의 탄생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거꾸로. 그러니까 대안이 생겨서 대안이 생겨서. 내가 또 영조 마음에 쏙 들게 공부도 열심히 잘하고 막 손자가 너무 똑똑하니까 이 대안은 있고 얘는 어차피 글렀으니 건너뛰자. 영조는 정말 나쁜 사람이 되는 정말 건데 비정한 이제 왕이 되는 거죠. 그것도 아버지가. 네, 왕권만을 위해서 자식을 일찌감치 포기하고 망가뜨리는 건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건 아이를 양육할 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구분해 주는 거거든요. 폭력을 저지르는 건 첫 번째는 때리고 싶어서이고 두 번째는 때려도 돼서거든요. 이 상황에 죽이고 싶은 거고 죽여도 되니까 죽였을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누군가 제지를 하고 이랬다면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